주택 소유권자가 사망하니까 배우자가 받고 있었던, 부부가 함께 받고 있었던 연금을 계약 해지하고 중지가 되네요 라는 기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집인데요. 소유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로서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생존 배우자가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른 거죠. 저당 방식 주택연금은 소유권자가 사망할 때 생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한 명이라도 상속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가 되고 연금 지급은 중지가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2021년도 6월부터 신규 도입된 게 신탁 방식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신탁 방식은 그와 달리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이러한 기능의 신탁 방식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저당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신탁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감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민복기입니다. 최근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저당 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당 방식 신청이 맞습니까?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해오십니다. 누구에게 똑같은 최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모든 제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신탁 방식 주택연금과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신문에 난 기사가 있는데요. 소유권자가 사망을 하니까 기존에 주택연금 받고 있었던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 계약이 해지가 되고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스토리로 알려졌죠. 생존 시에는 연금을 받는 담보주택이지만 그 소유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되겠죠. 당연히 생존 배우자와 함께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존 배우자는 연금을 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누굴까요? 맞습니다. 자녀죠. 이 자녀분들께서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니 생존 배우자 어머니가 연금을 못 받고 계약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산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정상적인 관계관리가 선행되어야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이런 상황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유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소유권자 사망 시에 계약이 중도에 해지가 되고 연금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2021년도 6월부터 신규 도입된 게 신탁 방식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저당 방식은 말 그대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것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것은 소유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신탁 방식은 신탁 등기 설정의 형태로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는 그러한 형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당 방식 주택연금, 신탁 방식 주택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담보 제공, 소유권 이전, 저당 방식은 되지 않고 근저당만 설정을 합니다. 신탁 방식은 소유권, 신탁 등기 설정으로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다만 소유권자 사망 시에 저당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연금 지급이 지속됩니다. 신탁 방식은 그와 달리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이러한 기능의 신탁 방식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도 받으면서 임대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능. 저당권 방식에서는 임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은 보증금이 없는 임대만 가능합니다. 그와 달리 신탁 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 보증금이 없는 임대 동시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는 방, 그 방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임대 수익을 수령하는 주택연금과 합산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연금 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주택연금 관련돼 가지고 또 대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 그래서 정산 방식에 따라서 자산 가치에 대한 보존이 무엇이 더 유리한가라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저당 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 상속인들이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다음에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물건으로 주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현금 자산이 없을 때는 정산을 금융공사에다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정산을 할 때는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탁 방식은 주택금융공사가 신탁 등기 설정으로 본인들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매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자산가치 보존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매를 진행할 때는 처음에 입찰 공고를 낼 때 감정가 대비 10% 정도 감액된 금액, 즉 법사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벌써 자산가치가 10% 다운될 겁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의 횟수별로 20에서 30%씩
저감률이 반영이 되면 이 형식에 따라서 또 역시 자산 가치가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유찰이 되게 되면 자산의 잔존 가치가 상당히 다운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2번, 3번 정도 유찰이 되게 되면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득의 공백, 자산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와 달리 신탁 방식은 공매로 100% 전자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 비해서 조기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산 방식에 따라서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떠한 측면이 유리한지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담보주택 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 방식과 신탁 방식. 대표적인 차이는 복합 용도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저당권 방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 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 되는 이름하여 주상 복합 건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신탁 방식에서는 이 물건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신탁 방식이 도입됐다면 나는 2019년도, 18년도에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저당 방식인데 이거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변경은 불가능했는데요. 시스템이 보완이 돼서 2024년 기준 현재는 종전의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언제든지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 방식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금을 그때부터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 방식의 가장 유의미한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유권자 사망 시에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우리가 취하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자산의 통제력을 따라서 보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 정산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은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신다면 기존의 저당 방식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신탁 방식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